네, 안녕하세요. 경제경영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속적 시간이 부여되어 있는 동태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시간이 주어져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될 때 우리는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선 미분 방정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분 방정식에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방정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방정식에 미분 혹은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미분 또는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미분이나 도함수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분은 뭐였냐면 y가 x라는 변수 하나만 가질 때 미분을 했었고, 두 번째는 z라는 함수가 x, y에서 두 개 이상의 변수를 가질 때, 그죠? 다변수 함수와 일변수 함수의 미분을 미분 혹은 편미분 이렇게 불렀었죠. 자, 그래서 미분 혹은 도함수 아니면 편미분 또는 편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미분 방정식이라 하고, 일반적인 미분이나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상미분 방정식, 그리고 편미분이나 편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라는 것은 뭐냐면 미분 방정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최고차 도함수가 몇 차 도함수냐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높은 차수, 가장 높은 도함수의 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미분 방정식을 몇 개 보면 y' 이퀄 y라는 것도 미분 방정식이 돼요.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게 방정식이죠. 그리고 y'이라는 미분,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 자, 이 방정식에서 어떤 y라는 함수가 이 식을 만족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E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바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를 계속해서 찾아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개수라는 것은 지금 이 미분 방정식에서는 최고차 도함수가 y' 하나밖에 없으니까 1개 도함수가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1개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y2' 플러스 y는 0이라는 것도 역시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미분 방정식에서는 몇 개 도함수가 있다? 2개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수라는 것은 가장 높은 차수의 도함수가 몇 차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의 모양은 n개 도함수, 그죠? n개 도함수. 그 다음에 n-1개 도함수부터 해서 쭉 표현이 되는 게 1개 도함수 n-1 해서 y2'도 있을 거고 y' 1개 도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y라는 것도 있고 오른쪽에 또 상수항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앞에서 선형 대수할 때 선형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선형 방정식 중에서 미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선형 미분 방정식. 따라서 n개 도함수, 이 도함수들을 각각의 변수 x1, x2, xn처럼 취급을 한다고 하면 이 변수들끼리 곱해져 있거나 아니면 이 변수에 대해서 지수승이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승, 요 y' 하나만 있어야지 y'과 y가 곱해져 있다든지 y'의 제곱이 된다든지 그런 형태는 생각하지 않겠다 하는 게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들도 역시 y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들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 t를 이용해서 이제 y는 t에 대한 함수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는 지금 여기서는 y = 2의 x승이라 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동태 분석에서는 시간 t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수 자체를 e의 t승에서 t를 변수로 두는 함수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형 미분 방정식은 앞의 개수들이 전부 다 t에 대한 식만 있어야지
도함수나 y가 포함되면 안 된다. 예, 그러면 여기는 y, 예, 여기 조금 맞추겠습니다. 예,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조금 바뀌기는 하는데, 예, 뒤에 앞으로 이제 나올까 하고 맞추면 여기가 A0t, A1t 해서 AN-1의 t, 예, AN의 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함수는 뭐 GT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t에 대한 함수. 역시 상수항도 t라는 변수만 표현이 돼야 된다. 자, 이런 선형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풀 때 지금 처음에는 1개 미분 방정식만 풀 겁니다. 선형 미분 방정식이든 아니든 간에 1개부터 풀고 그 다음에 2개를 하고 나면 고개 3개 이상의 미분 방정식은 2개 미분 방정식 풀듯이 똑같이 풀면 됩니다. 근데 특히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은 주어진 선형 미분 방정식을 항상 어떤 형태로 최고차 더함수, 그죠? 최고차 더함수 앞의 개수를 1로 만든 다음에 풀어줄 거예요. 즉 A0t를 전체적으로 나눠서 오른쪽 상수항도 바뀌겠죠. 그래서 이걸 고치게 되면 예, A0t를 1로 만드니까 이제 저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y의 n승, n개 더함수, 그 다음에 A0t분의 A1t 이렇게 바뀌겠죠. 예, 그걸 그냥 간단하게 B1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자, B1t가 될 거고 y의 n-1 해서 bn-1t의 y 프라임 그리고 bnt의 y는 ft. 예, 상수항도 A0분의 g 해서 ft로 바뀔 겁니다. 자,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되게끔 표현한 이 식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미분 방정식, 선형 미분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그래서 선형 미분 방정식은 1개 선형 미방이든 아니면 2개, 3개 미방이든 간에 선형 미분 방정식은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차 미분 방정식은 선형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오른쪽에 상수항 있죠. ft 혹은 gt로 표현이 됩니다. 일반형에서는 gt고 표준형에서는 1로 만드니까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ft든 gt든 간에 이 상수항이 0이 되는 오른쪽 부분이 0인 미분 방정식을 재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재차 미분 방정식이 아닌 것을 우리는 비재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재차 미분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비재차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다.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은 비재차 미분 방정식은 재차 미분 방정식의 해, 그게 바로 여함수입니다. 보조함수라고 표현하는 y의 c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재차 미분 방정식의 해 yc, 그리고 비재차 미분 방정식에 있어서 특수해 yp라고 표현을 합니다. yp를 구해서 yp는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상수가 나타난다고 했죠. yp에는 적분상수는 나타나지 않고 yc에는 적분상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분상수가 들어있는 상수가 들어있는 yc와 yp의 합으로서 우리는 일반해를 표현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해는 여함수와 특수해 혹은 보조함수라고도 합니다. 보조함수와 특수해의 합으로서 우리는 일반해를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초기값 문제라는 건 뭐냐면 미분 방정식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풀다가 보면 여함수와 특수해의 합으로서 표현을 하는데 이 여함수 안에는 상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상수값을 정확하게 정확한 값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건이 초기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초기 조건이 주어진 문제를 초기값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y가 t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t의 어떤 값을 t에다가 t0라는 값을 대입을 했더니 어떤 y 값을 나타내더라 해서 y t0, 보통 t0는 0이 될 가능성, 0이 되면 조금 계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y0, 그죠? t에다가 0을 대입한 값이 얼마다라는 걸 준 상태에서 계산하는 게 초기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개 미분 방정식에는 초기값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2개 미분 방정식일 때는 초기값이 2개, 3개 미분 방정식에서는 초기값이 3개가 되어야지만 여함수, 보조함수에 나타나 있는 상수들을 모조리 없앨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